네, 이 성조숙중 치료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난임이나 암 유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먼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치료의 대상이 되다 보니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성조숙증 치료 제제들은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호르몬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쓰이는 안전한 주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고 또래보다 키가 크니까 좋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성조숙증 아동이 많아지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12년간 여자아이는 무려 16배나 증가했는데요.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 송아리 교수님과 함께 성조숙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진료교수 송아리입니다. 소아 내분비 세부 전문의로 주로 저신장, 성조숙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들을 중점으로 진료하였고 현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 응급질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이 성조숙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조숙증이란 여아에서는 만 8세 미만 그리고 남아에서는 만 9세 미만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성조숙증의 증상은 남아에서는 고환 크기의 증가가 그리고 여아에서는 유방 발달이 대표적인데 여아의 경우는 가슴 멍울의 통증을 스스로 호소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거나 씻기거나 하시면서 발견하시는 경우가 흔한데요. 하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 크기 변화를 부모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그 증상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 또래보다 키가 커도 의심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조숙증 환자들은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평균 연간 6cm 정도 성장하는데 급격히 키가 크는 경우에는 꼭 2차 성징의 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여드름이나 채모의 발달, 분비물의 증가 등의 증상들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조숙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성조숙증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유전적인 요인들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춘기가 빠르거나 하나가 좀 비만한 경우, 환경 호르몬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임신 주수에 비해서 출생 체중이 작았던 부당 경량아들도 추후 성조숙증이 발생할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조숙증을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 성징의 조기 발현은 신체 변화뿐 아니라 빠른 골 성숙, 즉 성장판의 조기 융합을 유발하여 최종 신장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 나이에 초경을 하는 등의 신체 변화는 어린 환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조숙증의 치료 목적은 또래와 사춘기 발달의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키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신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면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성호르몬을 억제해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GnRH 아고니스트, 즉 성조숙증 치료제제는 두 가지가 있고 4주제형, 12주제형, 24주제형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경과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제제 중 하나를 주기적으로 맞게 됩니다. 네, 이 성조숙증 치료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난임이나 암 유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먼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치료의 대상이 되다 보니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특히 난소나 고환 같은 성선의 기능에 영향이 생겨서 추후 임신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지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4주제형 주사를 맞게 되면 4주 후에는 주사 성분이 몸에서 대사가 되어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성선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치료가 모두 종결된 후에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초경을 하게 됩니다. 성조숙증 치료 제제들은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호르몬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쓰이는 안전한 주사입니다. 또한 성호르몬 억제가 필요한 전립선 암이나 유방암에서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쓰이다 보니 항암제로
상태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항암의 용도로 쓰일 때는 그 용법과 용량이 다르기도 하고 주사 제제가 암을 유발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치료하지 않은 여아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조기 폐경이나 유방암, 자궁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치료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인 성 억제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주사를 맞은 부위와 관련된 통증이나 발적, 부종 등의 이런 국소 부작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소아 비만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성조숙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운동과 식이 조절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성조숙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자극적인 미디어의 노출은 뇌신경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른 사춘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나 성분이 모호한 건강 기능식품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중 또래보다 사춘기 발달이 빨랐던 분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아이의 사춘기 발달에 대해서 진료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브란스 병원 송아리 교수님과 함께 성조숙증의 증상을 시작으로 원인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성조숙증 환자가 꾸준히 늘다 보니 걱정과 함께 왜곡된 정보들 또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특징적인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